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연은 아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어쩌면 조금은 씁쓸하지만 마지막은 통쾌한 제 딸아이의 첫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외동딸, 사랑하는 딸 지은이와 그 남자친구 민준, 그리고 저희 부모들의 이야기죠. 딸아이의 연애는 언제나 응원했지만 양가 부모님과의 첫 만남, 그 인사의 자리에서 느껴진 온도차는 저를 한동안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딸 지은이가 민준과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양가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은이가 민준군 집에 초대를 받았죠. 저는 딸이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마음으로 옷차림부터 선물까지 꼼꼼하게 신경 썼습니다. 고급 한우 세트와 정성껏 포장한 과일 바구니까지 준비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어른들께 잘 보이고 오렴하고 당부했었죠. 제 딸이지만 혹시라도 흠잡힐까 노심초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딸은 민준의 집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맞추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갈하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고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이니까요. 그런데 딸이 집에 돌아와 건넨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엄마, 나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과자 몇 조각 먹고 왔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 갔는데 커피와 과자라니요? 민준의 어머니께서 간단한 다과를 내어주셨는데 그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과자는 시판되는 흔한 봉지 과자였고 커피 역시 인스턴트 커피였다고 합니다. 배는 안 고팠니? 하고 물으니 응. 점심시간을 살짝 넘긴 시간이라 조금 민망했는데 민준 씨가 눈치껏 빨리 나오자고 해서 나왔어라고 담담하게 대답하는 딸의 모습에서 저는 더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을 바란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첫인사라는 것은 예의와 정성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귀한 손님, 그것도 아들의 평생 반려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식사 시간에 맞춰 초대를 했으면 하다못해 김치찌개라도 끓여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이 사연을 들은 남편도 몹시 언짢아했습니다. 아무리 간소하게 대접하고 싶었어도 그렇지. 그게 불편했으면 식사 시간은 피했어야지. 아예 밖에서 보거나. 이건 성의의 문제야. 우리 딸을 너무 가볍게 본 거 아닌가? 남편의 말에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가져간 정성 가득한 선물과 딸이 받은 커피 한 잔과 봉지 과자 몇 조각. 이 극명한 대비는 저의 마음에 깊은 앙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 이번에는 민준이 저희 집에 정식으로 첫인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받았던 서운함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도 그냥 간단하게 시켜 먹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딸의 엄마이기 이전에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이고 예의를 아는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딸이 받은 대접 때문에 저희까지 똑같이 성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희의 품격까지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님 대접의 정석이 무엇인지 민준과 그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준을 위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의 대소사를 치를 때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실 때만 꺼내는 특별한 레시피들을 총동원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싱싱한 화로회를 공수해왔고 저는 손이 많이 가는 갈비찜과 육전, 삼색나물, 그리고 정갈한 궁중잡채를 준비했습니다. 밥상에는 화사한 색감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차려졌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이게 바로 손님 대접의 기본이란다. 밥상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야 라고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민준이 저희 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가 받을 대접은 딸이 받았던 그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 지은이가 받았던 커피와 과자 대접의 서운함을 뒤로하고 저는 저희 집을 방문한 민준에게 정성 그 이상의 극진한 대접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님 맞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의 예의와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였으며
동시에 저희 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약속된 시간에 맞춰 민준이 저희 집 문을 들어섰습니다. 민준은 단정한 양복 차림에 역시나 격식 있는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민준 군을 보며 저는 겉으로는 온화하게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오늘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가게 될지 잘 지켜보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잠시 차를 마시며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저희는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식탁 앞에 섰을 때의 그 놀란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다 직접 차리신 건가요? 그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놓인 유기수저와 함께 녹그릇에 담긴 갈비찜,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구절판, 전복 버터구이, 노릇하게 구워낸 육전, 그리고 신선함이 살아있는 화로회까지 마치 상견례 자리에 버금가는 만찬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찬 가짓수만 해도 10가지가 넘었고 그릇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저 내가 귀한 손님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만찬이 주는 압도감은 민준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민준은 식사 내내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태어나서 이렇게 정성 가득한 집밥은 처음 먹어봅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감히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네요 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넉살 좋게 자네 부모님은 자네가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 하던가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자 민준은 순간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은이 부모님께서 너무 바빠서 집에서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하고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 민준의 어색한 표정 속에서 그가 저희 딸에게 했던 커피와 과자 대접이 사실은 그리 당당하거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속 시원함을 느꼈던 것은 바로 저희 딸 지은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딸은 제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도 민준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겪었던 서운함은 그 자리에서 저희가 민준에게 대접한 음식의 가치와 정성을 통해 보상받는 듯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딸은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내가 그때 민준 씨 집에서 느꼈던 기분이 뭔지 민준 씨도 조금은 알았으면 좋겠어. 딸의 이 말 한마디가 제가 들인 모든 정성과 노력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 집안의 태도, 그리고 음식에 담긴 정성은 말 한마디 없이도 민준 군의 마음속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저희는 식사가 끝난 후에도 최고급 원두로 내린 향긋한 드립 커피와 제가 직접 만든 수제 양갱과 약과를 후식으로 내놓았습니다. 봉지 과자와 인스턴트 커피로 끝났던 저희 딸의 첫인사와는 그야말로 비교 불가한 대접이었습니다. 저희는 민준에게 이것이 바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이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한 음식 대접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집에 돌아가서 분명히 그의 부모님께 오늘 저희 집에서 받았던 대접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그제야 그의 부모님도 저희 딸에게 대접했던 커피와 과자가 얼마나 성의 없는 행동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희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희 집에서 민준에게 최고의 정성을 담은 만찬을 대접한 후 며칠 동안은 평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정성이 담긴 그 밥상이 민준의 마음속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민준이 돌아간 다음 날 저희 딸 지은이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딸과 민준이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엿들었는데 민준은 내내 저희 부부의 극진한 대접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말 뒤에는 왠지 모를 불편함과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는 것이죠. 지은아, 어머님 아버님께서 해주신 음식들이 정말 너무 훌륭했어. 나 태어나서 그렇게 귀한 대접은 처음 받아봤다니까. 민준은 계속해서 칭찬을 했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왜 너한테 그렇게 대접을 했을까?
내가 선물도 그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그렇습니다. 민준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저희 딸을 너무 가볍게 여겼거나 혹은 예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것이었죠. 이 사실을 들은 저는 역시나 하는 마음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복수의 서막이 올랐음을 감지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의 어머니로부터 저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간결한 태도였던 그분은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조심스러움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어머님, 이번에 민준이가 인사를 드리고 와서 너무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은이가 왔을 때는 워낙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 이 핑계는 저에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 초대한 손님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커피와 과자만 내어주는 것이 과연 예의 바른 행동일까요? 저는 속으로 씁쓸함을 삼키며 겉으로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도 바쁘셨겠지요. 저희는 그저 민준이를 초대한 입장이고 저희 딸 남자친구며 예비사위라 여기고 정성을 다해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민준의 어머니는 저희가 너무 송구해서 그런데 다음 주에 저희 집으로 다시 한번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못다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요라며 저희 부부를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이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거절하면 그쪽에서 더 미안해할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복수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들의 정성을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날, 남편과 저는 민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희 딸이 선물했던 것에 대한 대접이 너무나 미흡했었기에 이번 방문은 순전히 초대에 응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의 부모님은 지난번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친절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곧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그들이 저희에게 보여주려 노력한 정성이 담긴 밥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상에는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등 한정식 기본 메뉴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딸에게 대접했던 커피와 과자 같은 성의 없음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애쓴 흔적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정갈함이나 깊은 맛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제 기분 탓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반찬들은 마치 급하게 레시피를 보고 만들었는지 간이 맞지 않았고 메인 요리인 불고기는 살짝 탄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급하게 준비한 티가 너무 많이 났다는 점입니다. 상차림의 그릇들이 통일되지 않고 뒤죽박죽이었으며 저희가 앉은 자리에는 통일되지 않은 수저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극진한 대접을 했기에 그들도 급하게 격식을 갖추려 노력했겠지만 하루아침에 쌓이는 진심과 품격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식사 내내 저희의 눈치를 살피며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하고 연신 물었습니다. 저희는 겉으로는 네, 맛있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답했지만 이 불편한 식사 자리에서 저희가 받은 대접은 지난번 저희 딸이 받았던 성의 없는 대접이 불러온 결과임을 확신했습니다. 저희의 복수는 통쾌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민준의 집에서 불편한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민준의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색하게 흘러가던 분위기를 깨고 저는 조심스럽게 지난번 저희 딸이 받았던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앞으로 두 집안의 관계 설정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민준 어머님, 지난번에 지은이가 인사를 갔을 때 저희 아이가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커피와 과자만 대접받고 왔다고 해서 저희 부부는 사실 서운함이 컸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민준의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군요.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어머님, 사실은 저희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민준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안 형편이 조금 좋아진 후에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스스로를 높이 보고 남을 낮춰보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은이가 인사 왔을 때 저희는 지은이를 아들이 데려온 그냥 사귀는 여자친구 정도로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직 결혼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니 정성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늘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의보다는 형식적인 관계에만 익숙했던 것이죠. 민준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런데 저희 아들이 지은이 어머니의 진수성찬 대접을 받고 와서 저희에게 내가 지은이에게 했던 대접은 정말 예의가 아니었다며 심하게 질책하더군요. 그리고 지은이네에서 대접받은 음식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희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이번 식사를 준비했지만 어머님 댁에서처럼 깊은 정성과 품격은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솔직한 고백을 듣고서야 가슴 속에 묵혀두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성의의 차이, 그리고 저희 딸을 대하는 존중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성의 없는 대접에 똑같이 치졸하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진 진정한 예의와 정성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 말이죠.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어머니, 저희가 민준에게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했던 것은 저희가 가진 재물이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희 딸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저희도 그 사람을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집안의 오랜 예의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누구에게나 커피와 과자만 받고 올 만큼 가벼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담백하지만 단호한 말에 민준 군의 부모님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후회와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가 지은이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지은이를 귀한 딸처럼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대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저희가 원했던 통쾌한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저희에게 실수를 저질렀던 것과 똑같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는 정성과 품격이라는 무기로 그들의 성의 없음과 자만심을 깨트려 주었습니다. 저희의 만찬이 민준의 마음에 불편한 양심의 가책을 심었고 결국 그가 부모님께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부모님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복수가 아닐까요? 저희는 이 만남을 통해 앞으로 두 집안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만 딸아이의 관계가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드디어 저희 딸에게 성의 없는 대접을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저희 부부의 마음은 홀가분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두 집안의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의 정성 가득한 복수는 결국 관계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부모님은 저희 딸 지은이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연락도 뜸하고 형식적인 안부만 물으셨다면 이제는 딸에게 먼저 따뜻한 말과 관심을 표현하고 때로는 정성껏 만든 반찬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찬의 맛은 저희가 차린 만찬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노력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저희 딸은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댁의 예비 가족들이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으며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저희 딸 지은이도 크게 배웠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받은 대접 때문에 속상했지만 엄마 아빠가 민준 씨한테 보여준 정성 덕분에 내가 더 존중받게 되었어. 성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 딸아이의 이 성숙한 고백은 저를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딸에게 단순히 복수심을 안겨준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가치를 가르쳐준 셈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것은 그 사건 이후 민준이 저희 딸에게 더욱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저희 부부가 자신에게 보여준 극진한 정성이 곧 딸을 귀하게 여겨달라는 무언의 당부였음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민주는 딸에게 너희 부모님처럼 나도 너에게 평생 최고의 정성을 다할 거야 라고 약속하며 저희 딸을 더욱 소중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딸 지은이와 민주는 정식으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물론 장소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지만 저희는 그 자리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민준의 어머니는 저희에게 거듭 사과하며 이제 저희 딸이 될 지은이에게 앞으로는 부족함 없는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주신 귀한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 사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의와 정성의 가치를 되찾아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배경을 보고 판단하여 성의 없게 대접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품격 자체를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저희처럼 진심과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귀한 사람이다라는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관계의 시작은 눈치 싸움이 아니라 진심과 존중입니다. 저희 딸이 받았던 커피와 과자 대접은 상처였지만 저희가 보여준 정성 가득한 만찬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더 단단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성이 깃든 관계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저희 딸의 결혼도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